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금융주 강세장 20년 주기의 비밀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2025년 하반기 유망업종으로 금융주를 딱 지목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왜 지금 우리가 금융주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핵심 논리라는 20년 주기설과 달러 약세, 이게 대체 무슨 관계인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18년 전보다 이익은 거의 4배 이렇게 늘었는데 주가는 왜 오히려 더 싸졌냐는 거죠. 이 수수께끼 당신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보고서의 시작은 아주 명쾌합니다. 금융주, 이거 성장성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다. 너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7년 그때 주가 고점하고 비교하면 지금 주가는 낮은데 그 사이의 순이익은 은행 3.9배, 증권 3.6배, 보험 3.9배 엄청나게 늘었고 심지어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화사 덩치 자체는 은행 4배, 증권 4.8배, 보험 4배 훨씬 커졌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금융주 투자를 볼 때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이것보다는요. 이미 쌓여있는 이 가치가 언제쯤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까. 즉, 밸류에이션 재평가, 리레이팅의 시점을 잡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 밸류에이션 재평가요? 네. 쉽게 말해서 시장이 이 주식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그 순간 그걸 포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의 눈이 바뀐다. 그럼 그 시점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의 가장 흥미로운 주장, 바로 20년 주기, 이게 등장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 금융주가 크게 올랐던 시기가 대략 20년 간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86년에서 88년 사이, 이때는 증권주들이 거의 20배 가까이 뛰었고요. 또 2004년에서 07년 사이에는 보험주 중심으로 한 6배 정도 상승했죠. 여기에 딱 20년을 더하면 지금쯤 2025년 언저리가 되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보고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20년 주기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달러 사이클을 지목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달러 가치가 약 20년 주기로 약세를 보이는 그 시점하고 한국 금융주 강세장이 거의 일치했다는 분석입니다. 아, 달러 약세 시기랑 금융주 강세장이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한국 증시 전반의 가치가 이렇게 재평가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특히나 소외되었던 저평가 금융주들이 확 부각된다는 그런 논리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저 좀 헷갈립니다. 네. 보통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 실적에는 좀 부담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다시다시피 수출주 비중이 높은데 왜 달러 약세가 증시 전체의 호재라는 거죠? 이건 좀 직관하고는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통념을 깨는 지점인 거죠. 보고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국 증시의 큰 상승장은 개별 기업들의 이익 성장, 이것보다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 같은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 전체의 가치평가 기준선, 그 레벨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코스피 PB, 주가 순자산 비율 있잖아요. 네네. 그게 과거에 0.6배 수준에서 무려 2.0배까지 치솟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달러 약세 국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때 시장 상승을 이끈 주역이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수출 대형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금융주 같은 초저평가 내수주들이었다는 거죠. 아, 정말요? 내수주가요? 네. 실제로 80년대 3조 호황 때 보면 증권, 상사, 건설, 이 트로이카, 그리고 2000년대 소위 브릭스 시대 때 보면 조선, 기계조와 함께 시장을 이끌었던 게 또 금융주였거든요. 이들 모두 당시엔 굉장히 저평가된 내수 관련 가치주였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 대표 수출주인 반도체나 자동차 주가는 시장 평경보다도 부진했어요. 이야,
그렇군요. 뭔가 좀 고정관념이 깨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자본시장 개혁 정책들, 이런 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책은 분명히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는 있습니다. 뭐 주주보호 강화하는 상법 개정 논의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또 대규모 벤처펀드 조성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금융주, 특히 증권주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재평가에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네, 결국은 달러 약세라는 이 거시적인 파도, 이게 밀려와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시각인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지네요. 지금이 정말 그 추세적인 달러 약세가 시작되는 시점인가? 이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도 아직 뭐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여러 지표들을 볼 때 그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진단합니다. 만약에 이 예측대로 장기적인 달러 약세 흐름이 정말 확인된다면 이건 단순히 금융주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KB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주 강세장의 숨겨진 패턴으로 지목된 20년 주기설, 그리고 그 핵심 동력이라는 달러 약세의 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싼 이 금융주의 해묵은 고민과 그 해답을 어쩌면 거시경제 환경 변호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수출주가 아니라 내수 중심의 저평가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했다는 그 과거 역사는요.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당심의 관점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말미에 아주 짧게 던져진 그렇지만 굉장히 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당신과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가 한국 사회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 저출산 현상을 높은 집값과 낮은 주식시장 가치,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조합으로 설명하는 시각을 잠시 제시하는데요. 만약에요,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증시 전반의 가치를 제대로 끌어올린다면 이것이 혹시 정말 혹시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데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